안녕하세요. 전문가 영업TV의 박주민입니다. 오늘은 책 116쪽 14장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프로스펙팅 역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단원 What is Prospecting이 되겠는데요. 자, 강의 현장에 제가 나가면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영업 역량 두 가지를 선물로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이러면 대체적으로 보통 이런 답변들을 하시죠. 매출 잘하는 역량이요. 고객 설득 잘하는 거요. 뭐 이 답변이 거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고요. 간혹 가다가 아주 기특한 답변도 나옵니다. 끊임없이 신뢰를 드리고 싶어요. 호감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다 모아서 두 가지의 신의 선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그게 바로 농사꾼 역량과 사냥꾼 역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농사꾼 역량이 이 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 프로스펙팅 역량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 자, 농사의 일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가을에 우리가 추수를 하기 위해서 봄부터 많은 농사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준비 작업들을 하시죠. 뭐 단순히 씨앗만 뿌리는 게 아니라 뭐 거름도 줘야 되고 뭐 제초제도 뿌려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풍수해로부터 곡식들을 잘 보호하기 위한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농사 일과 같이 일상의 우리의 세일즈 일상에서 펼쳐지는 일련의 활동들, 이걸 갖다가 우리는 프로스펙팅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그러면 프로스펙팅의 역량은 무엇이냐? 바로 고객을 발굴하고 또 고객을 조사하고 또 고객을 컨택하는 이 일련의 3단계를 우리가 프로스펙팅이라고 명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네, 고객을 발굴하고 조사하고 컨택하는 것. 그러니까 이 1, 2, 3단계를 묶어서 무엇이라고 한다? 네, 프로스펙팅 역량이라고 하고요. 바로 이 1, 2, 3단계에 해당하는 프로스펙팅을 우리가 평상시에 꾸준히 할 때 이것을 저는 농사꾼의 역량과 비슷하다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고로 아까 이야기했던 사냥꾼 역량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3단계에 해당하는 고객 컨택이 되는 것이고요. 주로 이 고객 컨택에서 쓰는 여러 가지 뭐 우리 도구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바로 전화라고 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는 영어로 하면 이제 앞에 텔레가 붙기 때문에 특히 전화를 통해서 고객을 발굴하거나 조사하거나 컨택을 하는 활동들을 텔레 프로스펙팅이라고 명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이제 뭐 텔레 어프로치라고도 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텔레 프로스펙팅을 같이 혼용을 해서 쓰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프로스펙팅을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 책에서는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프로스펙팅이라고 하는 것은 적합한 고객과 부적합한 고객을 분류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뭐 고객을 발굴하기 위한 프로스펙팅 방법은 다양한 게 있잖아요. 뭐 단순히 전화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인바운드적으로 뭐 광고나 홍보를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 프로스펙팅의 도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든 여기서는 우리가 아웃바운드, 즉 영업 대표가 고객을 찾아 들어간다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고객의 거절은 항상 피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머릿속에다가 내가 지금 하는 일련의 프로스펙팅 과정은 단순히 고객과 뭐 약속을 잡거나 혹은 세일즈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과연 고객이 니즈가 있느냐 혹은 그런 어떤 숨은 열망들이 있느냐를 파악하는 데다가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물건을 단순히 팔기 위해서 프로스펙팅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망 고객으로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수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진 고객이냐 아니냐를 먼저 선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화를 해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설명을 하고 또 우리의 솔루션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만일에 아주 강력한 거절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는 마음속으로 땡큐를 외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강력한 거절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적합한 고객이냐 부적합한 고객이냐를 바로 분류를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강렬한 거절을 한 고객일 경우 우리는 고객 DB 리스트 상에서 잠시 제외를 하거나 과감하게 삭제를 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불필요한 노력을 다시 그 고객에게 당분간은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을 이유가 없이 그저 쿨하게 분류를 해주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적합한 고객은 바로바로 명단에서 삭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합한 가망 고객 후보군만 추려가면서 새로운 신규 시장 혹은 신규 고객을 만들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유념하셨으면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아웃바운드 영업을 아주 전문으로 하는 영업 직원들조차도 아까 그 3단계 고객 컨택에 해당하는 콜드콜링을 단기 실적 챙기기 차원에서만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프로스펙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농사꾼처럼 우리가 영업 일상에 이러한 루틴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시스템화하고 그것을 습관화한다면 우리 영업 대표님들의 영업 실적은 물론이거니와 영업 조직의 전반적인 영업 역량이 향상될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콜드콜링의 즐거움까지도 맛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소단원 1장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